은퇴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꿈꿉니다. 일에서 해방되면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꿈을 꾸며 수십 년간 열심히 달려왔죠.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은퇴 후의 삶이 상상처럼 아름답지만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작은 실수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도 있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함정, 잘못된 취미가 어떻게 은퇴 후의 삶을 망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글을 읽다 보면 은퇴를 준비 중이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1. 잘못된 취미가 불러온 첫 번째 비극 재정적 파탄. 어씨는 은퇴 후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골프에 관심이 많았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왔던 취미였죠. 그런데 은퇴 후 본격적으로 골프를 시작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골프는 장비, 레슨비, 필드 비용 등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 취미였습니다. 처음에는 여유 자금으로 즐겼지만 시간이 갈수록 비용이 늘어나며 은퇴 자금의 상당 부분을 쏟아부었습니다. 결국 몇 년 만에 저축한 돈이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나이가 많아 재취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은퇴 후 평화로운 삶을 꿈꾸던 어씨는 경제적 위기에 처하고 말았죠. 좋은 취미는 좋지만 재정적으로 무리가 가는 취미는 은퇴 후 삶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작 전 비용을 명확히 계산하고 자신에게 맞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2. 잘못된 취미가 불러온 두 번째 비극 건강 악화. B씨는 은퇴 후 여유를 즐기겠다며 TV 시청과 온라인 게임에 몰두했습니다. 젊을 때는 바쁜 일상 속에서 이런 활동을 제대로 누려보지 못했으니 이젠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생각이었죠. 처음 몇 개월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활동량이 줄어들고 식사와 수면 패턴도 불규칙해졌습니다. 몇 년 뒤 B씨는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체중은 급격히 증가했고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거의 없게 되면서 사회적 관계도 끊어졌습니다. 나는 은퇴 후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오히려 몸도 마음도 망가졌다라며 후회하는 B씨의 모습은 많은 교훈을 남깁니다. 교훈 정적인 취미는 좋지만 건강을 망치는 수준이라면 재고해야 합니다. 활동적이고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취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잘못된 취미가 불러온 세 번째 비극, 인간관계의 단절. C씨는 은퇴 후 낚시에 빠져들었습니다. 바다와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처음에는 힐링 그 자체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줄어들고 낚시 장비와 여행 경비에 더 많은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혼자 낚시터로 떠나면서 가족들은 서서히 그와 멀어지기 시작했죠. 몇 년 뒤 자녀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거의 끊었고 배우자와도 소통이 단절됐습니다. 낚시가 나에게 위로였는데 결국 이 취미가 내 주변 사람들을 다 떠나게 만들었다며 후회하는 C씨는 은퇴 후의 외로움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좋은 취미는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가족과의 균형을 잃으면 외로움과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선택하거나 시간을 배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취미를 피하기 위한 세 가지 전략. 재정적인 적합성 검토하기. 취미를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비용과 은퇴 자금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히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취미 선택하기. 신체 활동을 포함하거나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취미를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걷기, 요가, 독서, 봉사활동 등은 몸과 마음 모두에 유익합니다. 가족과 공유할 수 있는 취미 찾기. 개인적인 취미도 좋지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세요. 이는 인간관계의 단절을 예방하고 은퇴 후 외로움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 은퇴 후 삶의 행복은 선택에 달려 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잘못된 선택은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죠. 오늘 소개한 사례들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당신의 취미와 생활 방식을 점검해 보세요. 행복한 은퇴 생활은
사소한 실수를 예방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잘못된 취미가 망친 은퇴 후 삶, 다시 회복하는 법. 은퇴 후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인생이 비참해지는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긴장하게 됩니다. 나도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까? 라는 불안감이 들 수밖에 없죠. 오늘은 은퇴 후 잘못된 취미나 습관으로 인해 삶이 무너진 사례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실수를 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겪고 있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전문가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잘못된 취미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들이 은퇴 후 잘못된 취미를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첫째, 갑작스러운 여유 시간입니다. 일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동안 바쁘게 살았던 자신을 위로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마음이 가는 대로 취미를 선택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빠져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외로움입니다. 은퇴 후엔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고 하루 종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죠. 이런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셋째, 경제적 안정감에 대한 착각입니다. 은퇴 전 나는 충분히 준비했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과소비를 부르는 취미에 빠질 경우 은퇴 자금을 순식간에 탕진할 수 있습니다. 2. 이미 무너진 삶을 되돌리는 방법. 잘못된 취미로 인해 인생이 어려워졌다면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아래 3가지 단계를 따라가 보세요. 1. 현재 상황을 정리하고 현실을 직시하기. 우선 자신의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적으로 얼마나 손실을 받는지 파악하세요. 남은 자산과 수입원을 점검하고 취미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는지 명확히 계산해 보세요. 건강 상태를 점검하세요. 잘못된 취미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관계의 상태를 확인하세요. 가족, 친구, 주변인들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그 원인을 찾고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세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라고 과거를 후회하기보다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집중하세요. 이 건강한 취미로 전환하기. 이미 잘못된 취미에 빠져 있다면 새로운 취미를 찾아야 합니다. 이때 건강한 취미를 선택하려면 아래 기준을 참고하세요. 재정적으로 부담 없는 것.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무료 혹은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동네 걷기 모임, 지역 도서관 강좌, 봉사활동 등이 있습니다.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신체 활동이 포함된 취미를 선택하면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산, 수영 또는 요가와 같은 운동은 체력과 정신 건강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취미를 선택하면 외로움을 줄이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커뮤니티의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스터디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주변과의 관계 다시 쌓기. 잘못된 취미로 인해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데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족과 대화의 시간 갖기. 잘못된 선택으로 상처받은 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하세요. 소소한 활동을 함께하기. 가족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요리를 하는 등 간단한 활동으로 시작하세요. 중요한 건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기. 주변의 이웃이나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소통은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3. 잘못된 취미로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잘못된 취미는 시작부터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아래 3가지 원칙을 기억하세요. 1. 취미를 선택할 땐 목표를 명확히 하라. 취미를 단순히 즐기는 데서 끝내지 말고 목표를 설정하세요.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해 시작하는 취미라면 구체적인 운동 목표를 정하고 경제적 여유를 유지하면서 즐길 수 있는 수준을 명확히 하세요. 2. 자주 점검하라. 취미가 지나치게 많은 돈이나 시간을 잡아먹고 있다면 과감히 조정하세요. 정기적으로 자신의 재정 상황, 건강 상태, 관계의 변화를 점검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걸 빠르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3. 가족과 함께 의논하라. 취미는 개인적인 활동이지만 은퇴 후에는 가족과 함께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의 의견을 참고해 새로운 취미를 선택하면 서로의 이해와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행복한 은퇴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 은퇴 후의 삶은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취미 하나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잘못된 취미는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어떤 취미를 선택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취미가 당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나요? 오늘 이 글이 당신의 은퇴 후 삶을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행복한 은퇴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까? 공무원 퇴직 후 끝없는 추락. 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 한쪽이 답답해지지 않나요? 평생을 안정적인 직장에 헌신하며 성실히 살아온 공무원이 은퇴 후 겪는 충격적인 현실은 우리 모두에게도 닥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공무원이든 아니든 은퇴는 누구에게나 새로운 삶의 전환점인데요. 문제는 많은 사람이 이 전환점을 준비하지 못한 채 맞닥뜨린다는 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현직에 있을 때 은퇴 후를 제대로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연금이 있다고 안심하고 그저 그때 가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며 방심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수입, 사회적 지위, 일상 패턴까지 모든 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연금이 있어도 여전히 막막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부터 은퇴 후 예상치 못한 현실과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사례와 함께 이야기를 풀어가 보죠. 1. 사례 1. 연금만 믿었던 58세 남성, 현실의 벽에 부딪히다. 김철수 씨가 겪는 58세의 공무원 정년을 맞았습니다. 평생 성실히 일했기에 연금이 있어 은퇴 후 생활도 여유로울 것이라 믿었죠. 하지만 문제는 연금이 생각보다 적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매달 2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으로는 기본 생활비조차 빠듯했죠. 게다가 은퇴 후 늘어난 시간 속에서 그는 스스로 무기력해졌습니다. 직장에서는 인정받는 리더였지만 은퇴 후에는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았고 하루하루가 무료하게 흘렀습니다. 우울감에 빠지던 그는 결국 아내와의 갈등까지 겪게 되었죠. 철수 씨의 이야기는 많은 공무원 은퇴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연금만 믿고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경제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정체성 상실이라는 큰 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2. 사례 이 취미를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한 62세 여성. 반면 박영희 씨가 겪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녀는 은퇴 전부터 은퇴 후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공무원으로 일할 때부터 작지만 꾸준히 재봉과 뜨개질을 배우며 취미 생활을 이어갔죠. 은퇴 후 그녀는 자신의 취미를 활용해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되었고 점점 자신감을 되찾아 소규모 공예 판매 사업까지 시작했죠. 연금은 충분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자신의 활동으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영희 씨의 사례는 은퇴 후에도 우리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삶을 설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준비된 은퇴는 두려움보다 설렘이 될 수 있습니다. 3. 사례 3. 은퇴 후에 재취업으로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한 60대 남성.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례는 63세 이정호 씨가명입니다. 그는 공무원 퇴직 후 우울감에 빠졌지만 가족의 권유로 소규모 창업 강좌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 나이에 무슨 창업이야? 라는 회의감이 있었지만 교육을 받으며 스스로를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강좌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자신의 경험을 살려 자문 업무를 시작했죠. 그 결과 소규모 컨설팅 사업을 시작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고 삶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그는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은퇴 준비를 위한 3가지 핵심 전략. 이제 위 사례에서 배울 점을 바탕으로 은퇴 후
비참함을 피하기 위한 준비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정적 준비를 소홀히 하지 말 것. 연금만으로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은퇴 전에 재정적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 소소한 투자나 저축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특히 은퇴 후 예상되는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계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와 관심사를 찾아라. 은퇴 후에 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자신만의 취미를 찾으세요. 취미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소득이나 사회적 연결로 이어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재취업 또는 창업을 고려하라. 요즘은 60대에도 새로운 경력을 시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은퇴 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이나 기술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 은퇴 후 삶을 새롭게 설계하라.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은퇴가 자유와 행복을 누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끝없는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철수 씨의 무기력, 박영희 씨의 주도적 변화, 이정호 씨의 재취업 성공은 모두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퇴를 꿈꾸시나요? 지금부터라도 작은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은퇴 후에도 활기찬 삶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공무원 퇴직 후 끝없는 추락이 아닌 은퇴 후에도 끝없는 도약으로 인생의 2막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퇴 이후의 삶을 떠올리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오랜 시간 고생했으니 이제 여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손주도 보고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 역시 60세가 되면 적당한 연금과 어느 정도 저축해둔 돈으로 느긋한 일상을 즐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냉혹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분은 퇴직 공무원입니다. 30년 넘게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자부심도 높았고 잘 살 줄만 알았죠. 그런데 막상 퇴직을 하고 나니 한 달에 70만 원으로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해요. 애초에 연금만으로는 택도 없고 여기저기 투자한 돈도 기대만큼 이익을 내지 못했죠. 사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퇴직 공무원의 사례를 시작으로 은퇴 후 한 달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해진 3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려 해요. 듣다 보면 나도 준비를 더 해야 하나? 하고 내리를 스치는 순간이 있으실 거예요. 안 겪어본 사람은 그 심정을 절대 모르겠지만 언젠가 겪을 수도 있으니까요. 노후의 덫이라는 표현이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위기에 놓이는 분들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 은퇴 이후에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현실을 솔직하게 전하고 동시에 대처 방법이나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싶어요. 아직 은퇴 전이신 분들도 이미 은퇴를 앞둔 분들도 그리고 현재 은퇴 상태이신 분들도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례부터 살펴볼까요? 본론 마이너스 정보성 에세이 3가지 사례. 1. 60세 퇴직 공무원, 안정적인 삶은 환상이었다. 이분을 김 과장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평생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집 한 채, 적당한 크기의 예금, 그리고 나름 괜찮은 연금이 있을 거라 믿으셨대요. 왜냐하면 주변에서도 공무원은 정년 보장되지, 연금 빵빵하지, 노후가 편하겠다라고들 하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우선 집에 대한 대출이 남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녀들이 결혼할 때 보태준 돈이 생각보다 컸고 본인이나 배우자의 병원비로도 나갈 돈이 많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공무원 연금이 예전만큼은 못하다고 합니다.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퇴직금으로 어떻게든 버텼지만 1년이 지나니 손에 쥐어지는 건 한 달 70만 원 정도. 아니 식비, 관리비, 전화비, 교통비만 해도 70만 원 훌쩍 넘기는 달이 태반인데 이걸로 생활이 된다고? 하고 싶은 건커녕 기본 생활이 빠듯하더라고요. 김 과장님은 월세를 받는 부동산이라도 하나 마련해 둘 걸 그랬다고 후회하시더군요. 공무원 사회에서 안정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보니 미처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한 거죠. 물론 공무원 연금이 꽤 되긴 했지만 예전 같은 호황은 아니고 인상률도 그다지 높지 않다 보니 실질 구매력은 해마다 줄고 있어요. 은퇴 후에는 일정한 수입보다 지출 변수가 많아지는데
의료비나 예기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순식간에 적자 전환이 되니까요. 결국 김 과장님은 1년 만에 은퇴 이후에 안정을 포기하고 작은 슈퍼마켓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감사해요. 하루 5시간씩 짧게라도 일해서 활동비를 벌 수 있다는 게. 이 62세 대학 교수, 노후 파산 위기. 두 번째 사례는 조금 색다른 직업이죠. 정년이 비교적 길고 퇴직금이나 연금도 좋을 것 같은 대학 교수입니다. 이분을 박 교수님이라고 해볼게요. 박 교수님도 나름대로 탄탄한 커리어를 쌓으며 62세에 은퇴하셨습니다. 솔직히 교수라는 직함을 가진 분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아 보이죠. 그래서 주변에서는 교수님, 뭐가 걱정이십니까? 라는 말을 자주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퇴직해보니 대학마다 처우가 정말 다르고 또 그동안 쌓아둔 자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코 여유롭게 살기 힘들다는 걸 절실히 느꼈다고 합니다. 연구실 꾸리고 학교에 기부도 하고 외국 학회나 세미나 갈 때 자비를 드려야 할 때가 많았어요. 게다가 자녀 유학 비용으로 수억 원씩 나갔죠. 그래서 퇴직할 때 보니 모아둔 돈이 생각보다 너무 적었어요. 한 달에 정기적으로 나오는 연금도 100만 원 남짓이니 부인하고 둘이 살려면 빠듯하죠. 문제는 의료비와 보험비였습니다. 연세가 들수록 병원을 다니는 횟수가 많아지잖아요. 약값도 늘어나고 이곳저곳 검사해 볼 것들도 많고. 박 교수님은 내가 모자란 몸이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술자리나 행사에 다니기는 무리다 보니 사소한 병원 방문이 잦아졌다라고 하시더군요. 그렇다고 마땅히 다른 일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강의를 외부에서 받아보려 했지만 일자리가 한정적이고 경쟁도 심하거든요. 예전에 교수로 지낼 때는 퇴직 후 가벼운 강의나 자문으로도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그 시장도 포화 상태라는 겁니다. 결국 박 교수님 부부는 월 15만 200만 원으로 식비, 관리비, 보험, 교통비, 통신비를 모두 충당해야 하니까 남는 돈이 거의 없어요. 처음엔 체면상 외부에서 뭘 하기가 좀 그랬는데 결국 노후 파산이 현실화되기 전에 부부가 소규모 온라인 강의를 시작해서 조금씩 수입을 늘리고 계십니다. 59세 대기업 임원, 대기업 신화는 오래 못 간다. 마지막 사례는 정 이사님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우리가 흔히 대기업 임원 정도면 집도 좋고 자산도 넉넉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퇴직 직전에는 월 1천만 원에 가까운 급여를 받기도 하셨으니 그 자체만 보면 대단하죠. 그런데 문제는 고정 지출이 엄청났다는 겁니다. 평생 대기업에서 고연봉을 받다 보니 지출 규모가 따라 커진 거예요. 해외 출장과 회식이 일상적이었고 자녀는 외국으로 유학 보냈고 다들 큰 차 한 대쯤은 굴리니까 자연스럽게 차 비용도 썼죠. 겉으론 번듯해 보여도 실제 순자산은 그만큼 저축되지 못했던 거예요. 솔직히 당장 돈이 부족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회사가 구조 조정을 진행하면서 나를 포함해 임원들을 단체로 내보내더라고요. 임원까지 올라갔으니 정년까지 안정적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59세에 퇴직하고 보니 한 달 생활비를 200만 원 이하로 줄여야 하는 상황이 왔죠. 본인이 은퇴하면 경제 규모를 확 줄여야 한다고 알긴 했지만 막상 피부로 와닿지 않았대요. 주변에선 임원 출신이 왜 그렇게 궁상맞게 사냐고도 해요. 그런데 지금은 생활을 확 줄이지 않으면 모아놓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거든요. 정 이사님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건 사회적 체면입니다. 늘 좋은 차를 타고 고급 식당에서 접대하고 비즈니스 클래스로 출장 다니던 사람이 이제 택시비도 아까워하며 지하철을 타고 반값 할인 상품을 찾으러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변이 자꾸 시선이 어떠니 말이 어떠니 하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노후를 길게 보고 자산을 지키려면 지출을 줄이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니까요. 정 이사님도 소규모 컨설팅 회사를 차려서 조금씩 자문료를 받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큰 부가 들어오진 않지만 적어도 은행 예금을 줄여서 생활하는 악순환은 막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결론 앤드 재현.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살펴보니 어떠신가요? 공무원, 교수,
대기업 임원 모두 사회적으로 안정적이거나 연봉이 높다는 직업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은퇴 후 현실은 생각보다 더 녹록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누구나 좀 안 되면 재취업하면 되지, 연금이 있잖아 하고 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은퇴하고 나면 일자리를 구하는 건 훨씬 어려워지고 연금은 물가 상승률이나 여러 사회적 변화에 따라 실질 가치가 점점 떨어집니다. 거기에 더해 예기치 못한 병원비나 가족 지원금 등으로 지출은 계획 이상이 되기 일쑤죠.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째, 은퇴 전부터 생활비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퇴직 후에는 실제로 목돈이 나갈 상황이 자주 생기고 그때마다 허리띠를 졸라매려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미리서부터 가능한 한 검소하게 사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둘째, 재취업이나 사업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해요. 많은 분들이 내 경력을 살려 자문이나 컨설팅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시장은 벌써 포화 상태고 젊은 세대와 경쟁도 쉽지 않습니다. 자영업을 무작정 시작하는 것도 매우 위험하고요. 오히려 은퇴 직전이나 더 젊었을 때부터 준비해온 부업이나 격주, 파트타임 일자리 정도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셋째, 건강에 대한 관리와 보험 제도를 꼼꼼히 파악해야 합니다. 퇴직 직후에 갑자기 몸이 아프면 병원비가 쏟아질 수 있어요. 국가 지원이 된다고 해도 본인 부담금이 무시 못할 수준이죠. 미리 건강을 챙기고 보험도 잘 확인해두면 뜻밖의 지출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나는 공무원이니까, 대기업 임원이니까, 교수니까 괜찮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은 이제 통하지 않는 시대예요. 명퇴, 구조조정, 연금제도 개편, 의료비 상승 등등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변수가 우리의 노후 생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조금 답답해지시나요? 하지만 지금부터 준비하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은퇴를 앞두신 분들은 우리 생활 방식을 조금씩 바꿔볼 수 있고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지출 구조를 재정비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실행이죠. 오늘 사례를 통해 노후의 덫이라는 표현이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 부디 미리미리 대비하시고 상황이 어려워도 절망하지 말고 작은 변화부터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변의 같은 처지의 분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 정책도 적극 활용해 보세요. 결국 우리가 바라는 건 행복한 노후 아닐까요? 넉넉한 노후가 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 은퇴 이후에도 원하는 삶을 누리실 수 있길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퇴직 후의 삶, 설레는 기대를 품고 맞이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막막한 생각이 밀려오고 점점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보며 불안감이 쌓이죠. 한때는 회사에서의 자리가 나의 정체성이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참한 은퇴 후의 이야기가 단순히 운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많은 경우 은퇴 후 실패를 초래하는 건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오늘은 은퇴 후 비참한 인생 560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충격적 실수라는 주제로 은퇴 후 삶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사례를 통해 공감하며 나아가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고민해 볼게요. 본문 은퇴 후 피해야 할 5가지 실수와 교훈. 1. 미루는 준비 난 아직 괜찮아라는 착각. 퇴직을 몇 년 앞둔 김 씨는 늘 아직 시간 많아라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년퇴직을 맞이한 첫날 갑작스레 찾아온 공허함과 경제적 부담이 그를 덮쳤습니다. 사례 1. 김 씨의 이야기. 김 씨는 58세까지 직장 생활을 하며 누구보다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엔 수입이 없어진 상태에서 매달 들어오는 고정 비용이 그를 압박했습니다. 모아둔 돈이 있다고 자부했지만 생활비와 예기치 못한 의료비, 자녀 결혼 지원 등으로 몇 년 만에 모든 자금이 바닥났습니다. 결국 김 씨는 퇴직 후 몇 년이 지나 재취업을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나이에 따른 제약으로 원하는 직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교훈 은퇴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40대, 늦어도 50대 초반부터 구체적인 은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계산하고 연금과 저축, 투자, 수익을 통해 이를 충당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2. 잘못된 소비 습관 늘어난 지출과 줄어든 수입의 역설. 퇴직 후 한동안은 이전과 같은 소비 습관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줄어든 수입을 고려하지 않은 소비는 위험한 함정입니다. 사례 이박 씨의 이야기. 박 씨 부부는 퇴직 후에도 매년 해외여행을 다니고 최신 전자기기와 차량을 구매하며 은퇴 초반을 화려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자 통장 잔고가 바닥났고 연금으로만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대출을 받아 생활을 이어가야 했고 박 씨 부부는 퇴직 후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빚에 쫓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교훈 퇴직 후에는 소득에 맞춘 소비 습관이 필수입니다. 정기적으로 지출을 점검하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불필요한 사치나 충동 구매를 피하고 여유 자금을 비상금으로 확보하세요. 3. 사회적 단절 인간관계의 고립. 퇴직 후엔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인간관계가 끊어지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외로움과 우울감을 느끼는 은퇴자들이 많습니다. 사례 3이 씨의 이야기. 이 씨는 퇴직 전 회사에서 리더 역할을 하며 많은 사람과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었고 가족과의 소통마저 단절됐습니다. 결국 그는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교훈 퇴직 후에도 적극적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 사회활동, 봉사, 취미 동호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4. 건강관리 소홀 나태함의 대가. 은퇴 후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면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삶의 질도 크게 떨어집니다. 퇴직 후 체계적인 일상이 사라지면서 운동이나 식습관 관리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훈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단은 필수입니다. 퇴직 후 시간을 활용해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찾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5. 목표 없는 삶 하루하루 무기력의 늪. 퇴직 후 목표가 없는 삶은 곧 무기력과 자존감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훈 은퇴 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세요. 평생 배워보고 싶었던 것에 도전하거나 작게나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 작은 선택이 은퇴 후 인생을 바꾼다. 퇴직 후 비참한 인생을 피하기 위해선 은퇴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경제적 준비, 건강관리, 인간관계 유지, 새로운 목표 설정까지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은퇴를 준비하세요. 작은 선택이 내일의 행복을 만듭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삶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퇴직 후 비참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은 결코 극단적인 사례만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은퇴 후의 삶을 제대로 준비하면 오히려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점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지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퇴직 후 돈 관리,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돈 이야기 이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퇴직 후의 삶에서 돈은 단순히 생활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돈이 부족하면 선택지가 줄어들고 부족한 돈은 스트레스를 만들며 결국 건강과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1. 퇴직 후 지출을 줄이는 구체적인 전략. 퇴직 후에는 소득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를 줄이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아끼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해외여행 대신 국내 여행을 즐기거나 차를 교체하기보다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연금과 투자 안정과 수익의 균형연금은 퇴직 후의 기본 소득원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소액이라도 안정적인 투자로 수익을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 50대 중반에 소액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월세 수익을 만든 김 씨는 매달 고정 수익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만 무리한 투자나 빚은 절대 금물입니다. 2. 건강 은퇴 후 삶의 기둥. 퇴직 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계획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건강 관리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퇴직 후에는 규칙적인 일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쉽게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매일 스스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1. 건강 관리를 위한 첫걸음 운동. 매일 30분씩이라도 꾸준히 운동하세요.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요가 등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특히 무릎 관절이 약한 분들은 앉아서 하는 운동이나 수중 운동을 추천합니다. 운동은 단순히 체력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이 식습관의 중요성. 퇴직 후 건강은 식습관에 의해 좌우됩니다. 고칼로리 음식과 가공식품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세요. 한 은퇴자는 퇴직 후 고혈압 약을 복용하다가 매일 채소 위주의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약을 끊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결국 건강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3. 인간관계의 재정립. 퇴직 후 인간관계의 단절은 은퇴자들이 흔히 겪는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면서 사람들과의 연결도 자연스레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퇴직 후 더 풍성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1. 지역 사회와 연결하기. 지역 봉사활동이나 동호회에 가입해 보세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은 큰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퇴직자는 지역 문화센터의 사진 동호회에 가입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정기적으로 활동하며 삶의 활력을 얻었습니다. 이 가족과의 관계. 퇴직 후에는 가족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기회입니다. 자녀와 손주, 배우자와의 시간을 늘리고 가정 내에서의 역할을 재설정하세요. 다만 지나친 간섭은 오히려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4. 삶의 새로운 목표 찾기. 퇴직 후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삶의 목표를 잃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가 사라지면 무기력해지고 이는 결국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1. 배움의 즐거움.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취미 활동을 시작하세요. 요즘은 온라인 강좌로 쉽게 배울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한 퇴직자는 늦은 나이에 기타를 배우기 시작해 동네 밴드에서 활동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직업에 도전. 퇴직 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요즘 인기 있는 시니어 자격증 취득이나 자신의 경력을 활용한 컨설팅 활동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활동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결론. 준비된 은퇴, 행복한 인생. 은퇴 후의 삶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준비가 부족하면 힘겨운 삶이 될 수 있지만 올바른 선택과 준비를 한다면 인생의 또 다른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돈, 건강, 인간관계, 목표라는 4가지 기둥을 중심으로 은퇴 후의 삶을 설계하세요.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와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삶은 여전히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꽃 피우는 인생, 여러분도 만들 수 있습니다. 60대 재취업, 해본 사람 100명 중 92명이 후회한다고 말한 이유. 솔직히 말해 볼게요. 60 넘어서 다시 일하게 될 줄 누구도 진심으로 기대하진 않았을 거예요. 은퇴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길 바랐고 적어도 하루는 늦잠 자고 산책하며 여유를 누리는 삶을 꿈꿨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통장을 보니 어라? 좀 이상하단 말이죠. 생활비가 빠져나가는 속도는 너무 빠른데 들어오는 돈은 기약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습관처럼 새벽에 눈이 떠지고 내일이 막막하니까 뭔가라도 해야 할 것 같고. 그렇게 시작된 60대의 재취업이었지만 뜻밖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차라리 그냥 참을 걸, 이게 더 힘드네. 몸도 마음도 다 망가졌어요. 사람 취급도 못 받는데 왜 이걸 했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60대 이후 재취업을 경험한 100명 중 무려 92명이 후회한다고 응답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사례 1. 65세에 다시 공사 현장에 간 남편 6개월 만에 쓰러졌습니다. 김진수 가명 66세 씨는 건설 현장에서 30년 넘게 일했던 분이에요. 60세에 은퇴하고 잠시 농사를 지으며 쉬었지만 통장에 돈이 줄어드는 게 불안해서 다시 지인의 소개로 공사 현장에 나가게 됐죠. 예전처럼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 달라졌더라고요. 무릎이 버텨주질 않아요. 무거운 자재를 나르던 중 허리를 다치고 이후엔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문제는 병원비와 재활비로 오히려 은퇴 자금이 더 빨리 닳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조금 덜 먹고 살 걸 왜 그걸 못 참고 다시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사례 2. 퇴직 후 편의점 알바 나간 62세 주부,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미성 가명 62세 씨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격리 업무를 했고 은퇴 후에는 여유 있게 살 줄 알았대요. 하지만 남편의 연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오고 자녀 지원비가 끊이지 않다 보니 생활비가 빠듯해졌어요. 그때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죠. 사실 돈도 문제였지만 밖에 나가서 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2030대 직원들이 반말을 하고 손님들은 무시하고 사장은 툭하면 잔소리. 육체적 피로보다 심리적인 피로가 컸다고 해요. 회사에선 과장님이었는데 편의점에선 저 아줌마더라고요. 스스로도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싶었죠. 3개월 만에 관두고 나서도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례 3. 63세 은퇴 교사, 온라인 튜터로 일하다가 정신과 진료까지. 이성호 가명 63세 씨는 고등학교에서 35년간 수학을 가르친 베테랑 교사였습니다. 은퇴 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온라인 튜터 플랫폼에 등록했죠. 처음엔 괜찮았지만 곧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생 부모들이 수업 한 번 듣고도 불만을 얘기하고 후기를 공개적으로 남기니까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한 번은 별점이 낮게 달린 뒤 플랫폼에서 계정이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그땐 정말 내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결국 불면과 우울 증상이 심해져 병원에 가게 됐고 지금은 모든 일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일은 일이더라고요. 의미도 좋지만 그게 나를 다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전문가, 인사이트 재취업이 아닌 재설계가 필요한 이유. 은퇴자, 재취업 전문가인 은퇴설계 컨설턴트 박정우 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60대 이후 재취업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삶의 균형과 건강을 고려한 활동이어야 합니다. 무리한 신체 노동이나 감정 노동 중심의 일은 되려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실제로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재취업자의 60%가 건강 악화를 경험했고 이 중 25%는 은퇴 전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아졌다고 답했습니다. 즉, 단순한 재취업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일하려면 준비된 재취업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후회와 스트레스만 남습니다. 은퇴 후 일을 다시 바라보는 3가지 기준. 몸이 아닌 머리로 일하는 일인가? 체력에 의존하는 일은 60대 이후에 위험할 수 있어요. 단시간 단순 노동보다는 경력을 활용한 지식형 일이 더 적합합니다. 자존감을 해치지 않는 환경인가? 돈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에 대한 존중이에요. 무시받고 깎이는 환경은 금방 번아웃을 부릅니다. 의미를 느낄 수 있는가? 삶의 목적이 되는 활동인지 혹은 단순히 돈만 보고 버티는 일인지 구분해야 해요. 의미 없는 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마무리 일하고 싶으면 하세요. 하지만 이유 없는 재취업은 피하세요. 많은 60대들이 재취업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후회합니다.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 혹은 심심해서 남들도 하니까 이런 이유로 무작정 일자리를 찾는 건 오히려 자신을 더 지치게 만들 수 있어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시 설계하는 시작입니다.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지 어떤 선택이 맞을지 감이 와요. 60대에 다시 일하는 건 틀린 선택이 아닙니다.
다만 준비 없이 시작하면 대부분 후회로 끝납니다. 이게 지금까지 수많은 은퇴자들이 들려준 조용하지만 분명한 경고예요. 그래서 60대엔 어떤 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1. 무조건 일을 찾기 전에 자기 진단부터 하세요.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먼저 찾으러 나서요. 그런데 그 전에 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나라는 사람에 대해 다시 들여다보는 작업이에요. 자가 진단 질문 예시. 나는 체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루 45시간 활동 가능한가? 하루 중 내가 가장 활력이 도는 시간대는 언제인가? 대면보다 비대면이 편한가? 반대로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가? 스트레스에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는가? 내 경력, 자격증, 경험 중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수입이 꼭 필요한가? 아니면 활동의 의미가 더 중요한가? 이런 걸 종이에 써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어떤 유형의 일을 찾으면 좋을지 감이 와요. 예를 들어요. 내성적인데 체력도 없고 사람 상대가 힘들다. 그럼 마트 계산대, 편의점, 식당 서빙은 무리겠죠. 전직 공무원이고 문서 작업 능숙하다. 비영리기관, 사무보조나 지역 도서관 보조일이 훨씬 적합할 수 있어요. 2. 통계로 보는 60대가 많이 하는 일과 그 수입 수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60세 이상 재취업 직종 상위 5위는 다음과 같아요. 경비청소직, 월 평균 수입 약 12만 180만 원, 주 56일 근무. 신체활동 많고 야간 근무 포함된 경우도 있음. 요양보호사, 월 평균 수입 약 13만 200만 원, 자격증 필수. 정신적 피로도 높지만 수요는 꾸준함. 택배 배달 보조. 수입 변동폭 큼, 월 10만 250만 원 이상 가능. 오토바이나 자차 필요, 체력 소모 큼. 마트 편의점 아르바이트. 시급 9,860원 기준, 월 10만 160만 원 내외. 감정 노동 심함. 전문직 퇴직자 대상 강의 컨설팅 활동. 단기 수입은 높지만 지속성 낮음. 네트워크와 콘텐츠가 있어야 가능.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기적인 수입을 주는 직종은 대부분 육체 노동이거나 감정 노동이 강한 일들이에요. 반대로 지식 기반 일자리는 단기적으로 수익은 높아도 지속성은 떨어져요. 그래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나는 꾸준한 소득이 중요해? 아니면 몸은 힘들어도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이런 판단이요. 3.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런 조건은 꼭 따져보세요. 팁 1. 근무 시간이 아니라 회복 시간을 고려하라. 예를 들어 하루 5시간 일한다고 할 때 60대는 단순히 5시간만 쓰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일하고 나면 회복하는데 하루 반나절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주 5일 근무가 무리라면 주 3일 교대형 근무를 찾는 게 훨씬 현명해요. 팁 2. 직업보다 상황을 봐라. 같은 요양보호사라도 10일 케어냐 시설 근무냐에 따라 강도 차이가 커요. 마트도 고정 근무냐 순회 보조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일 구할 때 뭐 하는 일인가요? 보다. 하루 몇 시간인가요? 주 업무가 뭐고 감정 노동이 많은가요? 휴게 시간은 보장되나요? 이런 걸 더 꼼꼼히 따져야 해요. 팁 3. 급여보다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 60대 재취업자 중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로 일하는 비율이 42%나 돼요. 아프면 나만 손해예요. 반드시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여부 체크하세요. 계약서도 꼭 쓰시고요. 4. 추천 직업군 현실적이면서도 몸마음 덜 다치는 일. 아래는 은퇴설계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60대가 할 수 있는 비교적 덜 힘들고 의미 있는 일들이에요. 준비만 잘하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어요. 동네 지역활동 중심 일자리. 도서관 사서 보조 비교적 조용하고 체력 부담 적음. 주민센터, 민원 안내 도우미 친절한 응대가 중요. 학교 급식실 배식 도우미 오전 중심 파트타임. 지식 경험 활용형. 경력 기반 온라인 강의 줌, 클래스 101등. 지역 평생학습관 강사. 경험 공유 유튜브 콘텐츠 운영 노하우 중심. 기타. 재택 번역 교정 국문 교정 영상 자막 등. 커뮤니티 센터 프로그램 보조 운영 수혜 요리 생활지도. 5. 주의사항 이런 조건이면 일단 다시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아프거나 만성질환이 있다면 노동 강도 높은 일은 피하세요.
자존감이 이미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감정 노동을 하면 더 망가집니다. 가족의 눈치나 외부 시선 때문에 억지로 재취업하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멈추세요. 수입보다 건강이 먼저입니다. 병원비로 번 돈 다 나갈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60대 이후 재취업이 모두 나쁜 건 아니에요. 준비된 재취업은 오히려 삶의 활력이 될 수도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건 무작정 하지 말고 내 몸과 마음을 먼저 체크하기. 작더라도 꾸준한 수입원을 설계하는 쪽으로 생각하기.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행복할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하기.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시 나를 중심으로 짜는 인생 이막이에요. 그 중심에 돈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놓여 있어야 합니다.